그대 만일 큰 길이 되지 못하겠거든 아주 작은 오솔길이 되어라. 그대 만일 태양이 될 수 없으면 큰 별이 되어라. 실패와 성공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무엇이 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미국 시인 더글러스 마로크의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주가 나에게 부여한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무엇으로 채워야 보다 만족스럽겠느냐 하는 담담한 문제에 대해 말하는 중입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가 되면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정립해야 합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지극히 일상적인 질문이에요. 그것은 신비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며 종교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식사는 얼마나 하고 일은 어떤 스타일로 처리하며 청바지와 정장 중에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작은 고집이 모여 자기 자신을 만들지요. 크기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주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일의 무익함을 사람은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다만 그 깨달음의 시기가 빨리 오느냐 아니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서 가장 좋은 모습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한 번쯤 멋지게 공부해야 할 시기도 있는 법입니다. 365 공비타민,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되어라 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황동문 선생님의 공부하는 힘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공부하는 힘 중에서 특히 시험 기간에 몰입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동문 선생님은 열심히 일하는 work hard 패러다임에서 열심히 생각하는 think ha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니까 잠을 더 줄이고 더 근면하고 더 책상 앞에 붙어 앉아 있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기껏해야 지금까지 하루 10시간 일하던 거에서 늘려봤자 15시간, 16시간 할 뿐, 그러니까 한 50% 정도나 생산성이 늘어날 뿐이지만 싱크하드, 열심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결국에는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 황동문 선생님은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이 열심히 일하는 패러다임, 또 열심히 생각하는 패러다임, 그 두 가지가 잘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발명가 에디슨의 사례인데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에디슨이 어느 날 그런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자. 그런데 사람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를테면 하루에 18시간을 깨어 있다고 해서요, 이 시간 동안 내내 노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18시간 동안 계속 공장에 앉아 있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18시간,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내내 계속해서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에디슨이 얻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있는 내내 생각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게 싱크하드입니다.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요, 깨어있는 한
더 열심히 생각하는 것.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별로 길게 가질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황동무 선생님이 강조하는 방식처럼 생각에 집중하고 몸을 편안히 가지고 머리에는 화두를 들듯이 문제를 들고 그렇게 가만히 무언가를 생각만 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경험들 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텍스트를 놓고 가만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텍스트를 굴려봐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텍스트를 다루기로 했는데 어떤 포인트로 소개를 할까? 어떻게 순서를 잡고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그렇게 잠깐 동안 멍하니 생각을 하면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 연필을 들고 메모를 하면서 일을 시작하죠. 실제 녹음하고 편집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입니다. 글을 쓸 때도 비슷해요. 제가 길을 걸어가던 밥을 먹던 지하철에 있던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요런 내용을 써볼까 저런 내용을 써볼까 라고 머릿속으로 어떻게 쓸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흐름이 잡히는데 마치 물건처럼 물체처럼 뭉텅이 무언가가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앉아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일입니다. 이렇게 일을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는 시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는 시간이 절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교재를 쓰는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팟캐스트를 하고 글을 쓰는데도 이렇게 지적 노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일들 위주로 하는데도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황동무 선생님은 이렇게 think hard 패러다임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사고력, 그리고 둘째는 창의력입니다. 사고력, 창의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서 좀 뻔하게 들리지만요. 이 내용을 곰곰이 뜯어서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되었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길이 되었건 심지어 공부를 더 잘하고 직장에서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기 위한 길도 여기 이 think hard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요. 그것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서 답이 나오고 그 답대로 행동을 하면 또다시 길이 열리고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는 또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think hard, 열심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에 대해서, 그리고 창의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시험 발표, 보고서 작성 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몰입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이 경우는 공부나 내가 해야 할 일에 몰입을 함으로써 그것을 즐기면서도 기량을 올려 높은 성과를 얻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이 피할 수 없는 도전에 대해서 적절한 응전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부터 소개할 것은 자발적으로 지적인 도전을 해서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내가
work hard가 아닌 think hard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데에는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였던 윤덕용 교수님의 영향이 컸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생각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해서 끊임없이 날카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재료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그분은 학생들이 연구에 관한 한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기를 요구하셨다. 자기 연구 분야에서는 국가대표가 되어야 하고 세계 무대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라는 시기였다.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만 해서는 절대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없음을 인지시키고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철저히 생각할 것을 요구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지도했던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보자. 교수님은 학생을 지도할 때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특히 연구 방식이 올바르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연구 방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호된 꾸중을 들었다. 학생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파악해 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워크하드의 패러다임에 대해 신념을 갖고 있던 나는 연구를 잘 한다는 것은 놀지 않고 열심히 실험해서 더욱 많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념이 흔들리는 상황이 자꾸 발생했다. 한 번은 실험실 선배가 그룹 미팅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험 결과는 한두 가지만 보여주면서 자기 생각을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내가 보기에는 실험한 것이 별로 없어서 말로 때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뜻밖의 교수님은 생각을 많이 했군 하면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극찬을 하였다. 이 선배가 바로 현재 카이스트 전기전자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효은 박사이다. 그 다음에 다른 선배가 발표했다. 그 선배는 정말 실험을 열심히 했는데 실험 결과의 양이 앞에 발표한 선배보다 좋기 10배는 되었다. 그 선배의 발표를 듣고 나는 그의 무서운 노력에 자극을 받았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교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실험만 하면 고생만 죽도록 하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다. 교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열심히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교수님은 우리 실험실이 당시에 분말 입자를 다루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얼굴이 모두 분말 입자처럼 보일 정도로 자나 깨나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을 요구했다. 왜 워크하드보다 싱크하드가 중요할까? 먼저 과학자들의 연구를 예로 들어보자. 과학을 한다는 것은 참의 명제에서 또 다른 참의 명제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인 명제를 점차 늘려나가는 행위다. 또한 과학적 접근이란 참의 명제에서 출발해 또 다른 참의 명제를 이끌어내는 문제 해결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사고력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주어진 실험적 사실이 같더라도 이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참의 명제의 양은 개인의 사고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관찰했지만 뉴턴만이 이 사실에서 만류인력이란 참의 명제를 끄집어냈다. 즉 사고력이 높을수록 동일한 사실의 정보를 보고도 더 많은 참의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경험적인 사실이다. 사고력이 높을수록 이 경험적인 사실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추가적으로 삶의 명제를 더 많이 끄집어낼 수 있다.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고력이 높을수록 깨달음의 정도가 훨씬 크다는 말이다. 그러면 선순환이 가속되어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사고력과 판단력이 발달하는 속도는 월등하게 빨라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고력이 탁월한 사람은 남들이 경험한 사실 정보에서도 경험한 당사자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 남들이 경험한 사실 정보는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단지 이런 경험적 사실들에서 참의 명제를 이끌어낼 줄 아는 창의적인 인재가 극소수일 뿐이다.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남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참의 명제는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역사란 곧 과거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은 중요한 경험적 사실들이기 때문이다. 사고력과 창의력만 있으면 이러한 경험적 사실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참의 명제는 무한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통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기업가가 되려면 시장의 흐름을 더욱 날카롭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에 어떤 상품을 내놓아야 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이 높은 사고력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싱크하드가 워크하드보다 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워크하드보다 싱크하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 열심히 생각해야 사고력이 는다 라는 이야기를 나눠드렸어요. 사고력 하면은 사실 사교육 광고물이나 스토쿠 퍼즐 책자라든가 너무 흔하게 사고력이란 단어가 소비되어서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지금 나누어드린 이 내용, 똑같은 정보가 있더라도 거기서 더 많은 깨달음, 더 많은 참인 명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사고력이다 라는 점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우리가 일을 하고 세상을 살고 논문을 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사고력이 중요한 것인지, 핵심인 것인지, 그리고 그 사고력을 왜 발달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창의력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 가도록 하죠.